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이미 주요 뉴스에서 다루었겠지만 S&P는 신고가를 가버렸고 다우지수도 급반등을 해서 최근의 하락폭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만기 후 폭풍에 변동성까지 터지면서 살벌하게 움직이다가 오후에 간신히 120선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닥 대비 4% 상승을 했으니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상상은 가죠. 왜냐하면 리먼 사태나 픽스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입된 투자자들은 아마 이런 경험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변동성이란 것은 불청객처럼 느닷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화롭게 느껴질 때마다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어제의 시장 리뷰 가볼까요? 특히 미국 시장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만기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해외 시장은 상당히 많은 반등을 해서 오늘 시가가 저가로 나오면 닥치고 롱 버티고 밀고 가는 게 맞았죠. 게다가 장시작 현물 동시효과 상황이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전일 기관들이 시장 방어를 위해서 현물을 매수하고 이후에 선물로 해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선물 매도를 쳐서 베이시스 베고데이션을 크게 만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물 마이너스 0.76% 하락은 시장이 되게 강한 거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시가가 저가가 나온 다음은 바로 15분 동안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헌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장 초반에 롱을 잡는다는 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외국인 선물 매매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장 초반 15분 동안은 외국인이 무려 선물을 4,400억이나 사요. 15분 동안에 4,400억 매수했으면 오늘 웬만해서는 시가를 안 깨고 종가 고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11시에서 11시 반까지는 반등하기 마련인데 외국인들이 변동성 매수를 하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시장이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만기일 다음 날은 파생 쪽 기관 트레이더들이 출근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은 진짜 아무도 출근 안 한? 그래서 시장이 너무 가볍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신호는 외국인이 15분 동안 4,400억의 선물을 매수했는데 지수 반등이 2포인트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가에 외가격 풋들이 너무 약했습니다. 외가격 풋이 크게 떠 있었으면 자신 있게 풋매도를 했을 텐데 시초가의 풋매도의 손절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안 쌓여 있는데 무슨 손절매를 하겠어요. 또 출근도 안 했는데 무슨 손절매를 하겠어요. 또 현물 갭다운 폭도 얼마 크지 않아서 그냥 시장 강하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분석상 추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딱 나오고 나서 18분 동안에 쌓아놓은 그 선물 매수를 외국인이 싹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풋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429.5포인트에서 424포인트까지 30분 만에 5.5포인트를 밀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고점에서 30분 동안 4천억 매수분을 다시 매도로 뒤집는데 동일한 금액을 샀을 때는 2.5포인트 정도 오르고 매수했던 양을 그대로 팔아버리는데 2배가량 5포인트를 하락하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롱이 아니라 숏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현물 매도도 시작합니다. 처음 15분 동안에는 현물 매도가 얼마 없어서 당연히 반등이구나 싶었는데 선물 매도로 돌리기 시작하고 현물 매도도 돌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갑자기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첫 1시간 동안 선물은 당연히 매도를 했고 현물도 무려 4천억을 넘게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등은 반등일 뿐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자라는 게 정석이 돼버리고 11시 10분에 시장이 저점을 찍으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선물 베이시스는 계속 악화됩니다. 이것은 선물 가격은 11시 이후로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현물 매도 강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들이 현물을 강력하게 매수한 것도 있지만 오늘은 기관이 상대적 현물 매수가 눈에 두드러졌어요. 아니 프로그램 매도가 1조 넘게 나왔는데 무슨 기관이 매수를 했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트레이더는 대충 시황을 떠드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는 사실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선물 매도보다는 현물 매도가 더 문제였는데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시각은 장 시작하고 나서 한 2시간 동안에 대충 1조를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물 매도는 12시 이후에는 생각보다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물이 바닥은 오전 11시 10분이 맞긴 하지만 실제로 바닥이라고 인식되어진 시점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때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고 현물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압력을 줄이면서 선물 반등이 시작됐고요. 기관들은 선물 매수를 늘려가면서 지수를 당겨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이 강하고 그러면 선물 외국인들은 더 이상 안 팔어. 기관들은 선물 매수를 해. 그런데 왜 베이시스가 나빠졌냐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보면 현물 매도는 아까 장 초반에 집중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개별 종목의 매도 압력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바스켓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프로그램 매도의 호가가 어디에 공급됐냐 이거예요. 매도세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호가가 상대적으로 위쪽에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 호가에 공급된 프로그램 매도가 체결되면서 선물 매수가 늦게 들어와서 베이시스가 나빠진 것이지 선물 매도가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베이시스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베이시스가 나빠지면 선물 매도에서 매도 공급이 늘어져서 많아져서 시장이 추가로 하락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선물 미결제 약정입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던 오후 2시부터는 미결제 약정이 고점 대비 무려 3,000계약이나 감소를 해요. 이때부터 마감까지 선물 베이시스는 더욱 악화돼요. 그래서 최근 기록했던 베이시스 중 가장 나쁜 마이너스 1.7포인트까지 밀어버리는데 베이시스가 악화된데도 지수가 상승한 것? 이것은 현물이 과매도가 끝났다는 것이지 선물 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특히 이것은 오후장에 잘 맞아들어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기관이 선물은 9천억 매수하고 현물은 4천억 매도했으니까 네이키드로 현물을 5천억 매수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일부 네이키드 현물 매수도 있다고 봅니다. 헌데 그것도 있지만 어제 기억하시죠? 기관들이 스트랭글 432에서 437 하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종가 직전에 억지로 현물 매수를 했다는 것, 그리고 현물 동시효과 끝나자마자 해치성으로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매도한 것, 오늘 그것을 이익 실현했다고 봐요. 그래서 선물을 더 매수해서 커버링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옵션 시장 이야기 간단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옵션 시장은 오늘 휴가들 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마켓메이커 외에는 적극적인 옵션 플레이어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옵션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이 변동성 매수 베팅, 그리고 기관이 네이키드로 합성 선물 매수를 지른 건데 기술적 분석상 121선에서 롱 베팅은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걸 네이키드로 콜 매수로 대응한 것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보통 외국인이 카운터파티는 이 개인이 되는 편이죠. 근데 이번에 역시 개인들은 레이쇼 매도를 하면서 품매도 비중을 늘렸어요. 그래서 변동성 매도 베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카운터파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그보다 더 공격적으로 델타를 롱으로 지르면서 외국인과 좀 대척점에 섰다고 봐요. 그래서 그 첫날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어이고 어느새 쉐린 마스크가 떨어졌네. 잠깐만요. 쉐린 마스크 다시 썼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유럽 증시는 대폭등이 나왔어요. 유럽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욕을 바가지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시황에서 그랬죠. 유럽 시장 이거 아직 망가질 때 아니다. 그리고 최근 시황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유럽은 박스가 한번 잡히면 아주 몇 달을 이 박스 구간 내에서 움직인다고요. 게다가 올해의 컨센서스가 유럽 비중을 늘리자인데 이번에 이슈가 된 게 아시아 세션이지 유럽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델타 변이 어쩌고 한 것은 저는 그거는 진짜 약 팔아먹는 이야기 같아요. 어쨌든 유럽이 반등하는 신호는 사실 유럽 세션에서가 아니라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오후 1시부터 강력한 반등을 시작한 건데요. 이 루머일 뿐이긴 해요. 하지만 이번 국채 숏 베팅에서 커버링을 친 곳이 누구냐라고 하면 일본계 투자자라는 썰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옛 동료들한테 받은 메신저라서 공식적인 뉴스는 아닌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사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3월 이 첫 국채 파동 때 공격적으로 숏을 쌓기 시작했고요. 또 현물 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현물 매수와 함께 해지성 선물 매도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헌데 금리가 최근에 너무 빨리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 이틀간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엔화도 튀고 채권도 오버슈팅을 했는데 오늘 점심시간 지나면서 대충 스탑로스가 마무리됐다는 루머가 돌면서 니케이 지수가 아주 급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홍콩 시장도 안정을 찾고요. 사실 그때부터 우리 시장도 반등이 있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더 이상 선물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물에 대한 매도가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니까 반등이 나온 것이고요. 이렇게 아시아 세션에서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루머가 유럽 세션에서 전해지면서 유럽 지수 선물도 시초가부터 닥치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런 건 블룸버그에도 안 나오고 제가 그 시그널 메신저로 받은 건데 물론 루머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거 보면 야, 한국은 금융 분야에서는 정말 변방 중이 변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장마감 후에 그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 0.5% 인하로 시장이 올랐다고 한 뉴스도 있는데요. 이건 진짜 저는 꿰다 맞춘 뒷북 뉴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오후 1시부터 리스크 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채권 파동이 대충 마무리됐다는 루머가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유럽 증시는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하면서 전일 하락폭을 절반가량 되돌려 놓은 다음 미국 세션 오픈을 기다렸는데요. 미국 세션 시작 이후에 금융주 반등이 강력하게 들어오자 종가 고가로 끝까지 상승해서 최근 하락폭을 죄다 위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한 달째 아무 일 없는 게 됐어요. 커머디티 보면 구리는 LME 세션 퍼스트 링 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종가까지 계속 매수세가 받쳐 들어오면서 톤당 9,5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기름도 아시아 세션에서는 조정이 나온 듯 했지만 오후 1시 이후로 리스크 온 분위기가 전달되면서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고 또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통화시장도 일방적 달러 강세에서 한풀 꺾인 바닥에서 중요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좀 의문이 들 거예요. 국채 커버링이 마무리된 것이지 채권이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1.3%대로 올라간 것은 맞지만 국채 숏을 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잠깐 안도를 한 것이지 다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죠. 그럼 여기서 채권이 계속 뭉개지다가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그때의 채권 상승은 골디락스가 아니라 경제 폭망각을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호 중 하나가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인데 요 며칠 사이에 쫙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긴 했죠. 근데 지금 유로존은 한참 휴가 시즌이에요.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한 8월까지는 유로존에서만큼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까지는 국채 시장은 그냥 와리가리지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자, 정리하면 유럽에서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요. 역시 상승 모멘텀도 하락 모멘텀 없는 조용한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시장이 오전 11시까지 언더슈팅을 주니까 또 밀어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죠. 아시아 세션에서 S&P 기준 4,3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는데요. 여기도 오후 1시 50분부터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그 뒤로는 아주 끝까지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함께 따라간 S&P 선물은 본장 시작하고 나서도 닥치고 상승해서 4,350포인트라는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전혀 매도가 먹히질 않았어요. 결국 종가 무렵에는 슈팅을 주기도 했는데요. 어제가 S&P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참고로 위클리 옵션은 현금 결제입니다. 그리고 유러피안 옵션이죠. 그래서 거래도 금요일 종가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추세가 한번 나오면 끝까지 나오는 편인데 위클리 콜 옵션은 종목별로 다르지만 300%에서 1000%가 넘는 시세를 내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놈들이에요.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S&P 지수를 잘 보면 이번 주 월요일은 휴장이었고요. 화요일부터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지수는 아랫꼬리도 점점 키우고 하루 음봉을 내면 더욱 강하게 양봉으로 말고 그 다음날 더욱 강한 음봉으로 내리꽂으면 그보다 더 강한 양봉으로 말아버리는 정말 강한 시장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멤버십 회원분들께 따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글로벌 시장이 됐던 로컬 시장이 됐던 지금은 에너지가 집중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의 유동성은 참 많아요. 하지만 순환매가 너무 강하죠. 특정 섹터에 강하게 매수세가 몰립니다. 그러면 추종 매매들이 붙어서 함께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조심스럽게 이 시즌을 다 해버리고 새로운 섹터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또 당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종 매매자들이 또 따라 붙게 되고 그렇게 유동성이 시장에 스며드는 이른바 분산 과정이 계속 이어져요.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이면 그렇게 당긴 시장이 바로 무너질 텐데 유동성이 넉넉하니까 시장이 무너지진 않지만 개별 종목단에서는 조금씩 물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지수가 지금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별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왜 내 계좌 이 모양일까라는 고민이 많으시죠. 저 아래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야 고점에서 조금 밀렸다고 해도 민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거나 신규로 유입된 투자자분들은 계좌의 그 내 종목들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쯤 맞고 있으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종목들 조금씩 뭐 손절매하고 좀 줄이면서 현금 만들어서 새로 잘 나가는 종목들 찾아 지르죠. 근데 그것도 잠깐 이익 나요. 근데 나중에 또 물리게 돼서 보니까 계좌가 죄다 10에서 20%로 마이너스 도배되어 있고 종목 수는 늘어나 있고 계좌 규모는 쪼그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또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물론 돈이 흐름은 죄다 미국으로 또 미국 빅테크로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자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이들 시장에 바스켓으로 주식 매수가 들어와야 시장이 레벨업을 하거나 또 상승을 할 텐데 당초에 그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 파티는 이미 끝났고 실적 장세도 이번 7월 후반의 실적 시즌이 그 마무리되는 국면이 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적 장세가 최소 6개월은 가지 않겠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 템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빨라져 있다고 봐요. 죄다 미국으로 또 대형주로 몰리니까 지수가 빠지진 않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저는 마지막 수익률 게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증거들을 더 보면 S&P 지수는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변동성은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레벨업을 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7월물 변동성 선물 만기가 이제 2주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는 은행주 실적이 발표되고요. 2주 뒤면 빅테크 실적이 발표됩니다. 은행주들이야 뭐 컨센서스가 워낙 나빴으니까 좀 나쁘게 나와도 별 볼 일 없겠지만 테크 실적이 발표될 때 어닝 가이던스가 실적이 연속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가 시장이 진짜 정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당분간 미국 시장 숏 같은 거 노리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제 올린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시장이 추세적인 숏이 나오려고 하면 한참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급락이 나온 그 종목들 대충 맞을 만큼은 다 맞은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121선에서 강한 반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만큼은 해외 시장과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그 피어 그룹을 찾자면 대만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대만도 조심스러운 하락 전환이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난 4월 말이 고점과 그 대만 기준이에요. 7월 6일이 고점이 일종의 쌍봉을 형성한 것 아닌가 하는 논리입니다.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월요일 시장은 한국 시장도 뭐 대만 시장도 갭상승이 나오겠지만 121선에서의 외바닥 반등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아직 월물 초라서 옵션 행사가별 미결제 정도 얼마 쌓이지 않아서 방향성이 추세를 논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올라올 때마다 당분간은 외가격 콜옵션 매도를 좀 쌓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월물 초이 패턴은 잦은 롤링업과 롤링다운이 있게 마련이라서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숏을 쌓는 그러니까 한 템포 늦는 대응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잔존일 기준으로만 보면 아직은 변동성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옵션 매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숏 마인드를 갖되 월요일 하루만큼은 풋 매수보다는 콜 매도 위주로 가야 되겠고 콜 매도도 막 때려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그런 거 봐서 충분히 여유인 자리에서 오버나인 며칠 할 각오를 하고 콜 매도를 쌓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지난 금요일에 제법 강하게 나왔는데 이들이 선물 매도가 도로 감겨질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시장의 안정을 찾았다고 봐요. 그런데 변동성은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점진적인 기간 조정으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여기서 시장이 폭등을 했다가 조정받고 폭등했다가 조정받고 하는 식으로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오르는, 그래서 물론 이제 변동성이 막 쫙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파이널 시중이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둘 다 풋매수에는 불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매도 관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수는 슈팅이 나올 때나 매도를 해야 하고, 선물 매도보다도 콜 매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품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골드는 다음 주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골드는 아시아 유럽 세션에서 강세를 보였다가 미국 본장 때 상승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골드에 대해서도 올라오면 매도 관점을 갖고자 합니다. 자, 한 주가 이렇게 끝났네요. 각자의 계좌가 파랗게 물들어 있다면 주말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장의 특징이 지수 자체는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데 개별 종목 로테이션이 너무 세서 추세를 진득하게 가져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려있는 쪽들이 스탑로스를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점점 기울게 돼요. 아직은 위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이평선이 지지와는 관계없이 개별 종목 단에서의 손익을 점검해 보셔서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별로 안 내려가는데 보유 종목은 더 시퍼레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옵션 만기까지 있어서 그런지 완전히 지치는 하루였어요. 쉐리니는 수액을 좀 맞고 와서 정신을 차렸긴 한데 더 쉬고 싶다고 하네요. 시청자분들도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